지금 미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두툼한 스테이크와 바비큐를 최고라고 믿어온 사람들이 뼈가 그대로 붙어있는 얇은 고기에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뼈를 손에 쥐고 갈비를 뜯어먹고 셰프들은 앞다퉈 자신만의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한국 음식의 이름에 서울도 부산도 아닌 미국의 한 도시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접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자기네 동네 음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미국 음식 아니었어. 도대체 한국 음식인 이 갈비의 이름은 왜 하필 LA 갈비가 된 걸까요? 지금부터 미국인들의 식탁을 사로잡은 LA 갈비의 탄생 비화와 미국이 이 음식에 빠져든 진짜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인들이 LA 갈비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궁금하시죠? 우선 한 미국 가정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오랜 지인의 초대를 받아 바비큐 파티에 참석한 아빠와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입맛이 꽤 까다롭습니다. 평소에는 그리드 치즈와 맥앤치즈 같은 익숙한 음식만 먹고 양념이나 소스가 들어간 음식은 거의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는 혹시 아이들이 먹지 못할까봐 핫도그까지 따로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손에 뻗은 건 핫도그가 아니라 처음 보는 LA 갈비였습니다. 뼈를 손에 들고 야무지게 뜯어먹더니 손가락에 묻은 양념까지 쪽쪽 빨아먹습니다. 갈비를 몇 번이나 더 가져다 먹은 아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와, 이거 너무 맛있다.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계속 들어가요. 아빠는 평소 양념된 음식을 거의 먹지 않던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남겨요. 아이들이 앞으로 이 갈비만 먹겠다네요. 오늘 처음 맛본 LA 갈비를 아이들이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미국의 한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처음으로 LA 갈비를 구워드리는 모습이 공개됐어요. 며느리는 직접 만든 한국식 양념에 갈비를 재운 뒤 숯불 위에 올렸죠. 노릇하게 익어가는 갈비를 바라보던 부모님은 드디어 첫 입을 맛보는데요.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정말 부드럽다. 숯불 향이 더해져서 훨씬 맛있다. 처음 한 입을 먹은 순간부터 감탄이 쏟아집니다. 특히 아이들은 다른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갈비만 계속 집어먹었죠. 식탁 위에는 여러 음식이 있었지만 그날 대화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LA 갈비였습니다. 이게 한두 명만의 특별한 경험이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LA 갈비를 처음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뼈가 붙어있다는 점을 낯설어하지만 한 입 먹고 나면 금세 표정이 바뀌죠. 혹시 여러분 외국인 친구한테 갈비 대접해본 적 있으신가요? 쭉 팔고 반응이 비슷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사람들도 어느새 뼈에 붙은 살까지 남김없이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런 반응이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LA 갈비를 구하려면 일부러 한인타운까지 차를 몰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코스트코 정육 코너에 가면 LA 스타일 셔트립스나 코리안 스타일 셔트립스 같은 이름이 적힌 대용량 포장육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이제는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플랭컨 컷 셔트립스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월마트 정육 코너에서도 발견했다는 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한인타운에서만 볼 수 있었던 LA 갈비가 이제는 미국 대형마트의 정육 코너까지 자리 잡은 겁니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으로 판매에 나서면서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죠. 더 이상 특별한 날에만 찾는 별미가 아니라 평범한 주말 저녁 메뉴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마트 진열대 얘기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 요리 매체와 레시피 사이트들도 이제 갈비를 이국적인 별미가 아니라 평범한 가정식 레시피로 다루고 있어요. 주말 그릴 요리 추천 목록에 스테이크, 햄버거, 그리고 옆자리에 갈비가 나란히 끼어 있는 시기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무슨 음식이냐부터 설명해야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오늘 저녁은 갈비 어때? 하고 끝나는 분위기인 거죠. 그런데 마트와 레시피 사이트에 자리 잡았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랑 평생 고기만 다뤄온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의 정육 바비큐 전문가들은 한국 갈비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 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독자 950만 명이 넘는 미국의 고기 전문 크리에이터 맥스 더 미트가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비큐와 요리를 즐겨왔던 그는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요리 영상을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고기 콘텐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 인기를 바탕으로 자기 이름을 건 육포 브랜드까지 따로 차렸을 정도예요. 이 유튜버의 채널 포맷 자체가 독특합니다. 신기한 식재료든 다른 나라 요리든 일단 직접 만들어보고 직접 맛본 다음에 점수를 매기는 게 그의 영상 패턴이에요. 그가 세계 각국의 바비큐를 직접 만들어보고 순위를 매기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LA 갈비는 질긴 부위를 사용하는 만큼 제대로 된 마리네이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간장과 생강, 마늘, 황설탕, 미린, 꿀, 참기름을 차례로 넣더니 여기에 배와 키위, 사과까지 더해 직접 양념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그는 배와 키위가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강조했어요.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연육 효소가 질긴 갈비를 입안에서 녹을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다만 키위는 효과가 너무 강해서 조금만 많이 넣어도 고기가 흐물흐물해질 수 있다며 사용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완성된 양념은 갈비 위에 아낌없이 부어 하룻밤 동안 숙성시켰는데요. 그리고 24시간 뒤 그는 고기를 만져보자마자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죠. 이제 남은 건 굽는 일 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 불판에서 고기를 직접 굽고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요. 그리고 상추와 김치와 각종 반찬까지 곁들여 한 입 가득 먹었어요. 순간 그는 불향이 입혀진 진한 고기 맛과 달콤 짭짤한 양념, 김치의 새콤함, 상추의 신선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진다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한 입이에요. 심지어 그는 평생 먹어본 음식 중 최고의 한 입이라며 어떤 바비큐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극찬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더욱 놀라웠습니다. 자메이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처럼 바비큐 강국들의 대표 메뉴를 모두 맛본 그는 결국 한국 LA 갈비를 최종 1위로 선택했습니다. 평생 전 세계의 고기를 찾아다니며 바비큐를 연구해온 사람이 내린 결론이 바로 한국 갈비였던 겁니다. 한국이 1등을 차지하자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한 입은 정말 비현실적으로 맛있어 보이네요. 불향 가득한 고기와 달콤한 양념, 김치, 신선한 상추의 조합이 완벽합니다. LA 갈비도 정말 훌륭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한우를 드셔보세요. 한국 바비큐의 진짜 매력은 고기만이 아닙니다. 김치와 반찬, 찌개, 쌈장까지 모든 요소가 어우러지는 경험 자체가 특별해요. 한국 바비큐가 특별한 이유는 눈앞에서 직접 구워 바로 먹는다는 점입니다. LA 갈비는 입안에서 터지는 불꽃놀이 같아요. 수많은 맛이 한꺼번에 폭발하죠. 그래서 최고인 겁니다. 미국식 바비큐의 본고장,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음식이 밀려난 결과를 보고도 순순히 인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전통적인 방송 무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미국 MBC 투데이 쇼에 코리안 바비큐 전문 셰프 제틸라가 직접 출연해서 갈비 만드는 법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가 카메라 앞에서 보여준 건 그냥 평범한 갈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식 LA 갈비의 독특한 절단 방식을 화면 앞에서 그대로 소개한 겁니다. 비슷한 일이 출판 쪽에서도 있었습니다. 미국 요리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아메리카스 테스트 키친. 2001년부터 PBS에서 방영된 요리 프로그램이자 출판 브랜드인데 이곳 공식 사이트에는 LA 갈비라는 레시피가 정식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냥 코리안 바비큐라고 부른 게 아니라 LA 갈비라는 이름을 영문 표기 그대로 살려서 제목에 박아 넣었다는 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미국 가정 요리의 기준을 만든다고 평가받는 기관이 이 메뉴 하나만큼은 한국 이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셈이죠. 전국 방송에 나온 셰프가 직접 손으로 시연하고 미국 최고 권위의 요리 기관이 이름까지 그대로 살려서 레시피를 올린다. 채널도 다르고 형식도 다른데 결국 같은 결론으로 모인다는 게 신기하죠. 더 이상 신기한 외국 음식이 아니라 미국 요리계가 이름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인 메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입소문이나 평가 차원의 얘기죠.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정도로 인정받는 메뉴라면 실제로 미국 전역에서는 얼마나 퍼져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한국 음식점이 미국에서 1년 동안 몇 %나 늘었을 것 같으세요? 1%, 2%요? 실제로는 10%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매장 10곳당 한 곳이 새로 생긴 셈이죠. 웬만한 업종은 이 정도 성장률만 봐도 다들 놀라는데 식당업이라는 게 또 망하기도 쉬운 분야잖아요. 그런데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18년 이후로 따지면
새로 문을 연 한국 음식점이 450곳이 넘습니다. 이걸 한 달 단위로 쪼개보면 거의 매달 대략 6곳씩 새로 생긴 셈이에요. 어느 동네에 가는데 한 식당이 새로 보인다면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숫자는 이거예요. 미국 식당들이 메뉴에 코리안 바비큐 풍미를 넣는 비율 자체가 1년 사이 80% 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식당 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실제 인기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비큐 소스 항목 자체가 이만큼 늘었다는 건 한국식 양념 맛을 자기 요리에 넣겠다고 판단한 식당 주인이 1년 만에 그만큼 늘었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갈비를 간판으로 내건 식당들 숫자를 한번 볼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식 바비큐 식당은 일부 대도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먼저 K팟이라는 체인을 좀 보겠습니다. 한 테이블에 그릴과 뜨거운 육수 냄비를 동시에 놓고 손님이 직접 갈비를 구워 먹다가 남은 고기와 채소를 그대로 육수에 넣어 먹는 코리안 바비큐와 한국식 샤브샤브를 합친 방식의 체인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버텍스 호스피탈리티라는 비한인계 외식 기업이 2018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 외에 매장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50개를 더 10개까지 세워뒀어요. 외식업계 전문 분석기관 테크노믹이 추적한 자료를 보면 이 성장세가 얼마나 가팔랐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K팟은 한 해 동안 매장 수가 244%, 매출이 252% 늘었습니다. 1년 만에 매출이 2배 반 넘게 뛴 거예요. 웬만한 외식 브랜드는 한 해에 두 자릿수 성장만 해도 대단하다고 평가받는데 세 자릿수 성장을 두 가지 지표에서 동시에 찍은 셈이죠. 젠 코리안 바비큐도 보겠습니다. 2011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이민자 2명이 창업한 체인으로 손님이 테이블에 박힌 그릴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입니다. 메뉴판에는 젠 시그니처 양념갈비라는 이름으로 갈비가 정식 대표 메뉴로 올라가 있어요. 이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까지 한 기업인데 매장이 50곳을 넘어섰고 2025년 연매출은 2억 12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젠 코리안 바비큐 하우스도 가맹점이 50개를 넘기며 연내 10개를 더 추가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이 숫자들을 다 더하면 미국 전역에 갈비를 간판으로 내건 식당이 수백 개라는 뜻이 됩니다.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손님들 입소문 수준이 아니라 외식업계 전문 매체들이 따로 분석 기사를 쓸 정도의 흐름이 됐습니다. 식당이 늘고 체인이 늘고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모든 숫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코리안 바베큐 메뉴 가운데서도 요즘 왜 유독 LA 갈비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LA 갈비는 미국인들이 가장 익숙하게 즐겨온 음식 문화와 한국식 양념이 절묘하게 만난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인들에게 바비큐는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마당에 모여 그릴에 고기를 굽고 친구들과 바비큐 파티를 열고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고기를 나눠 먹는 문화가 일상처럼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눈앞의 불판에서 직접 고기를 굽는 코리안 바비큐 문화 자체가 미국인들에게는 생각보다 낯설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익숙한 바비큐를 새로운 방식으로 즐기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LA 갈비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맛의 공식까지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간장과 마늘, 꿀, 참기름에 배와 사과 같은 과일까지 들어간 양념은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특징이잖아요.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바비큐 소스도 기본적으로 단맛과 감칠맛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먹어도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한 맛인데 분명 처음 먹어보는 새로운 느낌. 바로 그 지점이 LA 갈비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여기에 LA 갈비만의 독특한 손질 방식이 더해집니다. 일반적인 갈비는 뼈를 따라 길게 잘라 두툼하게 내는 경우가 많지만 LA 갈비는 뼈를 가로질러 얇게 썰어내죠. 언뜻 보면 단순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얇은 두께가 미국인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우선 정말 빨리 익어요. 미국식 바비큐는 몇 시간씩 훈연하는 경우가 많고 스테이크도 굽기 정도를 맞추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LA 갈비는 다릅니다. 불판에 올리고 잠시만 기다리면 금세 노릇노릇하게 익어요. 한쪽 면을 뒤집고 몇 초만 더 기다리면 바로 먹을 수 있죠. 기다림은 짧고 만족감은 큽니다. 양념도 훨씬 깊게 배어듭니다. 두꺼운 갈비는 양념이 겉면에만 머무르기 쉬운데
LA 갈비는 얇게 썰려 있어서 같은 시간 동안 재워도 양념이 고기 속까지 골고루 스며들어요. 그래서 어느 부위를 먹어도 맛이 일정하잖아요.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양념과 불향, 고기의 육즙이 동시에 퍼지는데 이 조합을 싫어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죠. 직접 구워 먹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코리안 바비큐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에요. 고기를 직접 굽고 가위로 잘라보고 상추에 싸먹고 김치와 반찬을 곁들여 먹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체험이 되는 거죠. 그냥 식사가 아니라 작은 이벤트에 가까운 겁니다. 비주얼도 강렬합니다. 동그랗게 드러난 뼈 단면,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양념갈비, 가장자리에서 윤기나게 캐러멜라이즈 되는 고기까지.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휴대전화를 꺼내들 수밖에 없어요.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맛만큼이나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죠. 그리고 설명하기 쉽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 비빔밥은 여러 재료를 비벼 먹는 방법부터 설명해야 하고 잡채는 당면이라는 재료 자체가 낯설 수 있죠. 하지만 갈비는 다릅니다. 달콤하게 양념한 갈비를 직접 구워 먹는 음식. 이 한 문장만 들으면 누구나 어떤 음식인지 바로 상상이 돼요. 결국 갈비는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맛있으면서도 재미있고 설명하기도 쉬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다시 찾게 되고 코리안 바비큐를 이야기할 때도 LA 갈비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LA 갈비는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모두 갖춘 음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가장 이상한 건 이름이에요. 한국식 양념으로 만든 음식인데 왜 이름에는 미국 도시 이름이 붙어 있을까요? 보통 음식 이름은 재료나 조리법에서 따오잖아요. 그런데 이 갈비만큼은 예외입니다. 양념갈비도 아니고 숯불갈비도 아니고 도시 이름인 LA를 그대로 붙였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가장 권위 있는 설명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펴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965년 미국에서 하트셀러 이민법이 통과되면서 한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정착한 곳이 바로 로스앤젤레스였어요. 그런데 이 한인 이민자들이 LA에 자리 잡으면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한인들이 정착한 지역은 유대인 공동체와 생활권이 겹치는 곳이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같은 정육점을 이용하게 된 거죠. 여기서 한인들이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동유럽계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플랭큰 컷이라는 절단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갈비뼈를 따라 길게 잘라 손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미국 정육점에서는 큰 절단기를 써서 뼈를 가로질러 한 번에 슥슥 잘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적게 들고 당시 미국에서는 이 부위의 인기가 높지 않아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어요. 한인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물 발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운 갈비를 만들어 먹고 싶은데 미국 마트에서 한국식으로 손질된 갈비를 구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육점에 가니까 비록 한국식과는 컷이 다르지만 어쨌든 양념해서 구워 먹기에는 충분한 갈비살이 저렴한 값에 산처럼 쌓여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이 컷은 뼈를 가로질러 얇게 잘려 있어서 양념이 빨리 배고 굽는 시간도 짧았습니다. 한국에서 먹던 두꺼운 봉갈비와는 다르지만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LA 한인들 사이에서 이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동네 정육점에서 사와서 한국식 양념에 재워서 불판에 빠르게 구워 먹는 갈비. 한국에서 먹던 그 갈비가 아니라 LA라는 도시의 환경에 맞춰 새로 태어난 갈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름이 LA 갈비가 됐다는 게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하는 설명입니다. 물론 이게 유일한 설은 아닙니다. 사전에는 다른 주장도 두어 가지 함께 실려 있어요. 하나는 LA가 도시 이름이 아니라 영어 단어의 약자라는 설입니다. 측면을 뜻하는 영어 단어 lateral, 영어로 쓰면 lateral의 앞 두 글자를 따서 LA라고 부르게 됐다는 주장이에요. 갈비를 옆방향으로 자르는 방식을 가리키는 표현이 그대로 이름이 됐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전에서는 이 설의 신빙성을 그리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설은 마케팅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붙인 이름이라는 겁니다. 1980년대 말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던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 퍼져 있던 수입육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려 했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쓴 방법이 흥미롭습니다. 미국산이라는 걸 강조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도시 이름, 즉 LA를 갖다 붙인 거예요.
낯선 외국 고기가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즐겨 먹는 친숙한 고기라는 인상을 주려 했다는 거죠. 이 설은 앞에 두 가지와 달리 이름의 기원이 LA 한인이 아니라 미국 수출업자라는 점에서 좀 다른 각도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설명이 존재하지만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은 LA 한인 사회에서 시작됐다는 설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LA 갈비라는 이름이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하나의 음식 이름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한국 마트에 가도 LA 갈비라는 표찰이 그대로 붙어 있고 식당 메뉴판에도 그대로 올라가 있죠. 해외 한인 사회에서 만들어진 음식 이름이 한국으로 들어와 일상적인 음식 이름으로 정착한 대표적인 사례인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한국식 갈비 양념과 조리 방식이 미국의 정육 문화와 만나 새로운 음식으로 탄생했고 그 이름 그대로 한국에 전해져 이제는 익숙한 음식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이 LA에서 먹기 시작한 음식이 이제는 한국마트에서 LA라는 이름표를 달고 팔리고 있는 겁니다. 음식이 국경을 넘으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름의 탄생 뒤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LA 갈비를 만든 건 레시피가 아니라 사람들이었어요. 낯선 땅에서 고향의 맛을 잊지 않으려 했던 한인 이민자들 말입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1965년이 결정적인 해입니다. 미국에서 이민법이 크게 바뀌었어요. 하트셀러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은 그동안 인종별로 차별을 두던 미국의 이민 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친 법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국가별 쿼터 제도로 인해 아시아계 이민이 크게 제한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미국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당시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965년이면 한국전쟁이 끝난 지 12년쯤 지난 시점이에요. 경제는 막 일어서기 시작했지만 아직 가난했고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이민의 문이 열린 거예요. 미국 이민의 길이 열리면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둘 미국행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일자리가 있고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동네였거든요. 처음 자리 잡은 곳은 LA 시내의 올림픽대로 근처였습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 일대에 한국 식료품점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한국어 간판이 늘어났고 한국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국 시정부가 1980년에 이 동네를 공식적으로 코리아타운으로 인정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동네가 미국 도시 안에서 하나의 공식 지역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쉬웠던 건 아닙니다. 새로 자리 잡은 한인들 중에는 영어가 서툰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쌓아온 경력과 상관없이 많은 이민자들이 낯선 땅에서 새로운 일을 배우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가족이 모이는 저녁 식당만큼은 한국식으로 차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동네 정육점에서 그나마 갈비랑 비슷한 부위를 찾아 헤매다가 유대인 정육점의 플랑켄 컷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앞서 풀어드렸던 그 갈비 탄생 이야기 뒤에는 사실 이런 절절한 사연이 깔려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던 한인 사회에 큰 시련이 한번 닥칩니다. 1992년 LA 폭동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흑인 운전자가 경찰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 경찰관들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 전역에 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코리아타운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어요. 수많은 한인 상점이 불타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평생 일군 가게를 하룻밤 사이에 잃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한인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걸 잃은 듯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한인들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다시 일으키고 거리를 다시 청소하고 동네를 다시 만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이웃이 모여 함께 먹는 음식 문화가 더 끈끈해졌습니다. 갈비 한 판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 같이 굽고 같이 쌈을 싸고 서로 한 점씩 권하는 그 풍경이 한인 커뮤니티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갈비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한인 커뮤니티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LA 갈비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갈비살이 원래부터 미국에서 인기 있는 부위였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정반대였어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 사실 이 부위는 한때 미국에서 외면받던 고기였습니다. 미국 정육 분류에서 갈비살은 영어로 숏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부위는 결합 조직과 지방이 많아서
두툼하게 썰어 짧은 시간만 구우면 질기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고기를 어떻게 다뤘냐면 오랜 시간 푹 끓이거나 약불에 천천히 삶아 먹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갈비찜이나 스튜로만 썼다는 거예요. 당시 미국에서는 지금처럼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비교적 저렴한 부위로 여겨졌습니다. 한 자료에서는 이 부위를 가리켜 한때 외면받던 부위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스테이크 부위처럼 높은 평가를 받는 고기가 아니라 주로 스튜나 브레이즈 요리에 사용하는 비교적 저렴한 부위로 여겨졌던 거죠. 그러던 부위가 한국식 양념과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얇게 잘라서 단짠 양념에 재워서 강한 불에 빠르게 구워내니까 결합 조직이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입에서 살살 녹는 음식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주로 오래 끓이거나 천천히 익혀 먹던 부위를 한국 사람들은 얇게 썰어 빠르게 구워 먹는 방식을 보여준 거죠. 이 한 가지 차이로 똑같은 고기가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됐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정육점 후기를 보면 한때 정말 싸게 팔리던 숏립이 어느 날 보니 파운드당 $10, 99센트까지 올라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정육점의 리브아이가 파운드당 $9, 99센트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천대받던 부위가 어느 순간 미국 스테이크의 왕이라 불리는 리브아이보다 더 비싸진 거예요. 일부 정육점에서는 이런 가격 역전까지 일어날 정도로 숏립의 위상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식 갈비가 숏립을 스튜 재료에서 고급 다이닝의 상징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음식 한 가지가 정육 시장의 가격표까지 바꾼 사례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LA 갈비 인기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한국 안에서도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똑같이 LA 갈비라는 이름을 달고 팔리는데 어떤 건 풍미가 깊고 어떤 건 좀 퍽퍽해요. 마트나 정육점에서 LA 갈비라고 사왔는데 막상 구워보니 모양이 동그랗고 살이 좀 퍽퍽하고 양념이 잘 안 배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알고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LA 갈비를 단순히 얇게 썬 갈비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LA 갈비의 핵심은 손질 방식에 있습니다. 핵심은 갈비뼈를 가로질러 얇게 써는 플랭큰 컷이라는 손질 방식이죠. 같은 갈비라도 어느 부위를 사용하느냐, 또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 맛과 식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갈비는 총 13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위별로 이름이 다 달라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본갈비, 6번부터 8번까지는 꽃갈비, 9번부터 13번까지는 참갈비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풍미가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부위가 바로 6번부터 8번까지의 꽃갈비예요. 마블링이 가장 잘 발달돼 있고 살이 부드럽고 풍미도 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꽃갈비 부위를 사용한 LA 갈비를 최고로 칩니다. 여기서 구별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꽃갈비로 만든 LA 갈비는 보통 뼈가 3개 정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 7번, 8번 갈비뼈가 한 줄로 박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LA 갈비를 보면 뼈가 4개씩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꽃갈비가 아니라 본갈비 부위로 만든 거예요. 공갈비도 LA 갈비 컷으로 자르면 분명히 LA 갈비이긴 한데 꽃갈비에 비해 마블링과 풍미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모양도 다릅니다. 꽃갈비로 만든 LA 갈비는 살집이 넓고 길게 펼쳐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본갈비는 상대적으로 살집이 좁고 둥글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마트에서 살 때 한번 잘 보세요. 뼈 개수랑 모양만 봐도 어느 부위로 만든 LA 갈비인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꽃갈비는 워낙 좋은 부위라 가격이 비싸요. 반면 본갈비는 그보다 20에서 30% 정도 싸게 팔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LA 갈비라고 적혀 있는데 두 제품 가격이 너무 차이 난다면 한쪽은 꽃갈비고 한쪽은 본갈비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 가격 차이를 그대로 반영해서 정직하게 파는 곳도 있지만 본갈비를 꽃갈비 가격에 슬쩍 끼워서 파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서 LA 갈비를 살 때는 가격만 보지 말고 모양과 뼈 개수까지 같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절 때 갈비 사러 갔다가 가족들끼리 이게 좋은 거냐 아니냐 옥신각신 해본 적 있으세요? 이제는 그럴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뼈 3개의 길쭉한 모양, 그리고 가격까지 확인하신 후 이게 꽃갈비로 만든 거다라고요. 아주 간단한 기준 하나만 알아도 더 좋은 갈비를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좀 묘한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원래 미국에서 천대받던 부위였던 숏립이 한인 이민자들의 손을 거쳐 LA 갈비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게 한국으로 오면서 이제는 한국 안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따져가며 사먹는 음식이 됐어요. 똑같은 부위 하나가 두 나라의 식탁에서 동시에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60년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낯선 땅 미국으로 건너간 평범한 한국인들. 그들은 거창한 목표를 품고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었고 낯선 땅에서도 고향의 맛만큼은 잊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래서 미국 정육점에서 익숙한 갈비와 비슷한 부위를 찾았고 한국에서 먹던 방식대로 양념을 만들고 작은 불판 위에 고기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 끼 식사가 60년이 지난 지금 미국 식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정육점 한 구석에 놓여있던 쇼트립은 이제 코리안 스타일 숏립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마트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갈비라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주말이면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 함께 고기를 굽습니다. 누가 억지로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거대한 기업이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부은 것도 아니에요. 맛있어서 먹기 시작했고 즐거워서 다시 찾았고 그렇게 하나의 문화가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계에 전한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간장과 마늘, 배를 섞은 양념 비법만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낯선 땅에서도 고향의 맛을 잊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익숙한 재료가 없어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던 삶의 지혜. 그리고 다른 문화와 만나 더 맛있는 음식으로 발전시키는 유연함까지 함께 전한 겁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유명 셰프나 대기업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낯선 땅에서 고향의 맛을 잊지 않으려 했던 평범한 이민자들의 저녁 식탁. 바로 그 작은 식탁이 오늘날 미국 마트의 정육 코너를 바꾸고 수많은 코리안 바비큐 식당을 탄생시켰습니다. LA 갈비. 이름에는 미국 도시가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는 한국인의 손맛과 기억, 그리고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갈비 양념과 조리법이 미국의 정육 문화와 만나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했고 그 이름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와 이제는 명절 식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처음으로 LA 갈비를 맛보며 갈비라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계를 바꾸는 힘이 거대한 기술이나 산업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갈비 한 점, 따뜻한 식탁 하나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일상이었습니다. 그 작은 식탁이 만든 기적. 어쩌면 LA 갈비는 지금까지 세계로 뻗어나간 한국 문화 가운데 가장 맛있는 성공 사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세계 속에서 빛나는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